청년 자산 형성이 사실 중요한 이유는 금전적인 어떠한 그런 자원을 갖고 청년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실업 시에는 생계 유지도 되고, 이직을 고려하는 청년들에게는 직업 훈련이라든지 또 다른 자기 개발로 사실은 그런 금전 자원이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청년 자산을 이제 쌓게 되면은 보통 저축 계좌를 이제 개설을 하게 되는데, 청년들이 이를 통해서 저축을 하고 소비를 통제하고 경제적 문해력을 좀 갖추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주 가구를 이제 분석한 결과, 이제 전체 가구주 가구보다는 어떤 자산 규모의 어떤 형성 속도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느렸습니다. 일단은 정규직 청년의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약간 위험성, 리스크를 조금 감내하고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형성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반면에 약간 비정규직 미혼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저축이나 예금 등을 통해서 어떤 그런 자산의 안정성을 좀 가져가려는 영향을 보였습니다. 혼인 후에는 자기 소유의 집을 구매하거나 기타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저축이나 주식과 같은 여러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하고 또 불려가려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혼이건 기혼이건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자산을 이루기 위한 최종 목적지는 한결과 같이 자기 소유의 집을 구매하거나 기타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동산 자산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금융 자산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금융 자산을 청년들이 많이 관심 갖고 투자 현상이 나타나는 건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자산 불평등 이슈 또는 부동산 매입을 위한 일종의 과정으로서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도도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라든가 코인이라든가 한국 기성세대가 자주 하지 않았던 유형의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자산 투자에 따른 여러 가지 손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청년 가구주 가구의 부채 현황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에 부채의 어떤 상승폭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녀 가구나 부부 가구의 유형에서 다른 그 청년 가구의 유형보다도 부채의 잔액 그리고 그 상승 속도가 좀 가파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차이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한 2016년, 2017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수도권 청년 가구주 가구의 어떤 부채가 비수도권 청년 가구주 가구의 부채보다 급격히 좀 증가해서 그런 조금 특이점도 저희가 좀 발견할 수 있었고요. 소득 5분위 같은 경우에 2016년과 2019년 이 사이에 그 부채 잔액의 증가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빨랐습니다. 그리고 청년 가구주 가구의 어떤 그 부채 발생 유형별로 보면요, 특히나 좀 주거와 좀 많이 좀 깊었습니다. 금융자산에 청년들이 집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취업난, 고물가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적은 자산으로 할 수 있는 게 금융자산 투자이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금융자산 투자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공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의한 따라가는 투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슈는 부채를 통한 투자의 경우에는 성공하면 더 고수익을 가질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많은 청년들이 부채, 신용을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제도의 어떤 세부 기준을 다소 좀 조정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속기간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죠. 무엇보다 사실은 이제 근속기간이 2년 혹은 5년으로 사실은 설정해 놓은 한계가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은 보통 청년의 어떤 첫 직장의 근속기간은 1년 7개월 정도 좀 상당히 짧아서 이런 현실을 좀 반영하지 못한다는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보완할 지점은 지자체 사이에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연동과 연계 방향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업 목적으로, 직장 목적으로, 기타 여러 이유들로 사실은 그 지역과 지역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동을 했었을 때 중도 탈락되는 그런 청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완하려는 방안이 좀 절실하게 고민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들이 생애에서 단 한 번이라도 재무설계사로부터 본인의 자산과 채무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돈 문제가 진짜 내가 잘한다고 해결되고 잘한다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센터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경제 문제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음을 알리는 경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재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좀 봐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족 관계라든가 친구 관계 아니면 나의 꿈을 어떻게 이룰지 돈으로 표현되지 않는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들을 좀 봐드리면서 돈의 문제가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하더라도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괜찮다. 그리고 앞으로 좀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좀 설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산 형성 지원 제도에서 많이 쓰고 있는 희망, 꿈, 도전, 도약 이런 것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희망을 품고 꿈을 찾고 좀 더 멋지게 도약하는 시간을 갖기를 기원해 봅니다. 저도 같은 청년으로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